자, 즐거운 금요일 5월 21일입니다. 예,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데요. 예, 우리 마음속에도 조금 빡빡했고 그냥 늘 막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러다 보면 이제 너무 건조해지잖아요. 오늘 좀 촉촉하게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 오는 날 늘 말씀드리지만 비 오는 날은 막 이렇게 텐션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날씨 때문에. 예,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게 계획 잡지 마시고 오늘은 좀 살살 하고 특히나 금요일이니까 오후에 조금 일찍 마무리하시고 저녁 때 치킨이라도 좀 뜯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치킨. 치킨 먹고 싶다. 자, 가보겠습니다. 어제 했던 거 한 번만 더 우리 딱 잡은 거, 그렇죠? 반사적 이익이라는 거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렇죠? 반사적 이익이 뭐라고요? 반사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랑 관계 없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햇빛이 비치니까 그냥 나는 반사될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따뜻한 햇빛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내가 한 거랑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익을 받은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끼어가지고 햇볕이 안 비칩니다. 그런다고 어떻습니까? 태양한테 야! 해를 비춰야지! 뭐 하는 거야? 또는 국가에다가 야 빨리 구름 걷어내줘 햇빛 비치게 어때요? 이런 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정 안 됩니다. 오케이? 왜? 반사적 이익이기 때문에 그거는 네가 한 게 없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얻게 된 이익이야. 그 이익이 생겨도 그냥 땡큐 하는 거고 그 이익이 사라져도 어떻다? 가만히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네가 이래라 저래라 청구할 수는 없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청구권이라는 거는 항상 법적인 걸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인정 안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햇빛 있을 때 좋았는데 진짜 좀 해주지. 그쵸? 제가 무료 특강 이야기했죠.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가 안 하면 아쉽잖아요. 좀 계속 해주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 앞으로 항상 반사적, 사실상. 현실적으로 내가 이익을 얻고 있었잖아, 사실은. 그쵸? 하지만 이거를 법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내가 받고 있는 법적인 이익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냥 사실상 이익이었을 뿐이다. 그런 사실상 반사적 이익이 감소됐다 하더라도 침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언제 생기는 거다? 그렇죠. 법적인 보호 이익일 때. 법률상 보호 이익이라는 말을 쓰죠. 법률상 보호받는, 즉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일 때 이걸 줄여서 우리가 법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보호받는, 법에 규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익을 침해받았다라면 법적으로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상대방은 법적으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항상 우리 경찰은 법률상 이익이냐, 법률상 의무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지, 사실상 이익, 반사적 이익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리 재량이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지만, 만약에 국민이 받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이라거나, 또는 국민에게 매우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그런 경우라면, 그쵸? 그 침해가 매우 중대하다라면 그때는 법률상 이익처럼 보호이익화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호이익화되면 보호를 해줘야죠. 그럼 누가? 경찰이. 그럼 경찰은 재량이 아니라 이제는 의무화된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청구권을 우리가 법률상 이익처럼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안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일 때, 즉 재량이 축소될 때, 그때는 보호해주는 입장으로. 오케이. 됐죠? 이렇게 딱,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논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를 가급적이면 해주는 게, 국가가 해주는 게 사회적 국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주의라는 거 알고 있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회주의, 아이고, 거의 공산주의랑 비슷한 건데, 그렇죠? 국가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어떻게 다 해준다? 그냥 개인들의 어떤 세금을 걷어가지고 네 돈 나한테 다 내. 그래서 국가가 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재난지원금 뭐 이런 거 주듯이 국가가 다 해주는 겁니다. 개인의 돈을 다 모아가지고 국가가 쓰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자본주의, 자유주의는 내 돈은 내가 쓰는 거죠. 근데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다 국가 겁니다. 오케이. 예. 물론 이제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 나중에 헌법할 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예, 국가가 그렇죠.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해 주는 거. 그래서 국가가 다 도와주겠다란 말은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는 말은 국가가 개입해 주세요라는 거죠. 예, 국가가 다 개입해 주겠다. 가급적이면 하나하나 다 챙겨 주겠다. 예, 참 좋은 거죠. 오케이. 하지만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제가 강조했는데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어느 어떤 제도라든지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 간에 세상의 모든 건 완벽한 건 없습니다. 완벽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생각하시면 그거는 조금 균형이 흐트러진 거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시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인정될 여지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점점점 더 많이 간섭을 하지요. 간섭을 한다는 건 그렇죠. 개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입을 해주고 있다는 건 개입해달라고 청구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가 개입을 해준다. 이게 뭐 인정해요. 개입해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인정. 개입해줄게. 오케이. 근데 다 아시죠? 너무 많이 개입해도 어때요? 귀찮아 안 귀찮아요? 귀찮죠. 예. 사사건건 개입하는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자유를 줘도 그렇지만 그렇죠. 자, 됐고 이번 시간 할 거 자 기지개 한번 펴시고 기지개 으짜 요것도 오늘 설명 기가 막히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경찰권이 발동됩니다. 경찰권. 지금 우리가 경찰권이 발동된다고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권력적 작용, 예,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서비스는요. 서비스는 굳이 구체적인 작용법의 근거가 없어도 조직 규범 범위 내라면 즉 우리 경찰 조직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라면 어때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도 발동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서비스는 말 그대로 봉사해 주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받으면 땡큐고 안 받아도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또 받기를 거부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도 서비스 받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냥 이거는 서로 그냥 맞으면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지금 우리가 항상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경우다? 명령 강제하는 경우. 왜? 그럴 때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거나 뭔가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항상 요거는 머릿속에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권이 발동됐다면 어떤 게 발동됐다? 그렇죠. 명령 강제를 하고 있는구나. 즉 다른 말로 하면 권력적 작용을 말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런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은 어때요? 아무 때나 아무한테나 발동하면 안 되죠, 당연히. 자, 여기까지는 우리 상식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뭐 외울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방금 말했죠. 이 경찰권을 누구에게 발동할 것인가? 누구에게 발동할 것인가? 오케이. 경찰권이 발동될 때 어느 정도로 발동될 거냐? 어느 때에 어느 정도로 발동될 것이냐? 어때요? 누구에게 발동될 것이냐?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동될 것이냐? 어때요? 요거 중요하죠. 아무한테나 그렇죠? 아무렇게나 발동되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해봅시다. 누구한테 발동되느냐? 그렇죠. 경찰권, 즉 명령 강제가 발동된다는 건 어때요? 위험한 상황일 때. 우리 경찰은 어떤 때 필요한 존재입니까? 위험할 때.
또는 위험하려고 할 때, 그쵸?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해를 끼치는, 그쵸? 그런 위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통칭해서 경찰상 위험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누구에게? 어느 때는 됐네요. 예. 이거. 다시. 이렇게 정말. 해봅시다. 경찰권 발동은 어느 때?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네, 발동될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 방금 했습니다. 그렇죠? 위험할 때? 위험하려고 할 때? 어쨌든 위험이 존재할 때? 됐죠? 그럼 누구에게? 위험을 일으킨 사람. 위험을 일으킨 사람에게, 그쵸? 위험을 일으킨 사람에게 발동하면 되죠. 야, 너 왜 이렇게 위험하게 했어? 빨리 위험 치워. 위험 제거해. 라고 명령 강제. 당연하죠. 위험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는 발동하면 안 됩니다. 명령 강제하면 안 되죠. 당연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위험한 만큼. 위험이 아주 크다라면 어때요? 경찰권이 세게 발동될 것이고, 위험이 사소하다라면 조금만 발동될 것이고. 어때요? 이거 지금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당연한 이야기. 예. 끝났습니다. 자, 이 위험할 때란 말은 경찰권이 발동될 정도의 위험을 말합니다. 사소한 위험. 친구들끼리. 야, 네 말 안 맞으면, 너 약속 어기면 넌 진짜 죽었어. 어때요? 친구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경찰권 발동됩니까? 경찰 아저씨, 제 친구가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어기면 제가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출동 좀 해주세요. 대기. 자, 돼야 안 돼? 아니죠. 그러니까 경찰권이 발동될 정도의 위험을 말합니다. 오케이. 예. 경찰권이 발동될 필요가 있는 만큼의 그 정도의 위험입니다. 요거는 뒤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오케이. 급박해야 되고, 그렇죠? 뭐 한 10년 뒤에 벌어질 위험을 경찰권이 발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즉시성, 급박성이 있어야 되겠고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위험의 정도는 사소한 게 아니고 경찰권이 발동될 정도의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됐죠? 그때 경찰이 출동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누구에게 출동한다고요? 위험을 일으킨 사람. 이 위험을 일으킨 사람이 뭡니까? 본인이 일으켰으니까 본인이 그 위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경찰 책임자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자, 근데 여기에 보면 경찰 책임자라고 했는데 이 사이에 말을 하나 집어넣으시면 돼요. 뭐에 대한 책임자? 네, 위험을 일으켰잖아요. 위험에 대한 책임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앞으로 요 책임이란 말이 나오면 뭐에 대한 책임? 위험에 대한 책임. 됐죠? 오케이. 본인이 일으킨 위험이니까 본인이 책임져야죠. 이 사람한테 경찰이 명령 강제할 수 있죠. 야, 너 위험 제거해라. 만약에 누군가가 불을 질렀다. 그럼 네가 불 질렀어? 이 새끼 빨리 불 꺼! 라고 명령할 수 있죠. 됐나요? 어떤 차를 도로상에 방치해놨습니다. 위험해. 누가 와서 박을 수 있어. 이 차 네 차야? 네가 이렇게 했어? 빨리 이거 차 치워. 라고 명령 강제할 수 있죠. 어때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뭐라고 항상 집어넣어야 된다? 위험이란 말을 집어넣고 읽으시면, 이해하시면 아주 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갑자기 책임자 이러니까 뭔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 법학이라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일반적인 용어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외우려고 하고 뭔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 생략된 말들을 집어넣어서 하시면 되게 편해요.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또 행정법 조금 그 소송이나 이런 것도 제가 그렇게 다 해드리면 되게 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발동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누구에게? 이게 뭐예요? 발동 대상이죠. 누구한테 발동한다? 위험을 일으킨 녀석. 이게 바로 경찰권 발동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요게 바로 경찰권 발동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긴 뭡니까? 경찰권 발동의 조건과 정도죠. 이제 대상이 정해졌어요. 근데 얘한테 수갑을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경찰 봉으로 머리 때려가 이 새끼 해가지고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뭐 총을 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느 정도로 경찰권이 발동될 것이냐, 그렇죠? 위험한 만큼, 네, 거기에 맞게 됐나요? 그렇죠. 조그마한 이 정도 위험이라면 그 정도에 맞게 경찰권이 발동돼야 될 것이고, 큰 위험을 일으켰다라면 그만큼 강력하게 명령 강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적용된다? 그렇죠.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당연한 거죠. 위험한 만큼 비례에 맞게 경찰권이 발동된다. 오케이. 끝. 그래서 시험에서 경찰권 발동의 대상과 관련 있는 원칙은 뭐냐라고 하면 이쪽으로 경찰 책임.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 원칙을 당연한 논리죠. 항상 원칙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회 현상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학자들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경찰 책임의 원칙이라고 부르자. 아니 이게 뭐 대단한 원칙이야. 당연하지. 경찰권 발동은 누구에게 발동된다? 위험을 일으킨 녀석에게. 그 위험을 일으킨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경찰 책임자라고 부르자.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한테 경찰권 발동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이름을 경찰 책임의 원칙이라고 부르자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공부한 거지, 이때까지. 딱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자, 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경찰 책임의 원칙이란 하고 이제 시작을 해요. 와,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경찰 책임의 원칙이 뭐 대단한 건가 보다 하고 막 내가 모르는 새로운 걸 듣나 보다 하고 막 그러고 듣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자, 집중하시고. 위험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누군가가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또 불을 지르고 있어요. 자, 상황 설정됐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무단횡단하고 있다. 또는 과속을 하고 있다. 뭐 하여튼 지금 위험한 상황을 하고 있어요. 됐나요? 뭐 다 적어드릴까 아예? 그렇죠? 아주 과속운전 또는 뭐 음주운전하고 있다. 또는 뭐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또는 뭐 불을 지르고 있다. 오케이? 막 싸움을 하고 있다. 폭행을 하고 있다. 예. 아니 뭐 무수히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이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찰 책임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경찰권이 발동돼요. 상황이 지금 급박하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경찰관이에요. 자, 갈 때, 자, 여기 음주운전한 사람, 어때요? 그 사람 이름이 무언지, 성별이 무언지, 국적이 무언지, 그리고 뭐랄까요? 나이는 몇 살인지, 또는, 하여튼, 본인 차인지, 빌린 차인지, 그런 거 따지고 단속합니까? 일단 경찰권이 발동됩니까? 일단 경찰권이 발동된 거죠? 세워. 맞잖아요. 이게 뭐다? 명령, 강제. 무단횡단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걸음을 제대로 걷는지, 제정신인 사람인지, 어때요? 그런 거 따지고 경찰권 발동됩니까? 급박하니까 바로 당신 나와! 하고 끄집어냅니까? 그렇죠. 불 지르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현주건조물 방화 건조, 이런, 죄에 해당이 되는지, 위법성이 있는지, 또는 적법성이 있는지, 어때요?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지 없는지, 없는 미성년자인지, 있는 사람, 성인인지, 이런 거 따지고 경찰권 발동됩니까? 위험하니까 그냥 발동됩니까? 위험하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제 좀 이따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자꾸 이게 잘못 배워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해요, 혼자.
어디서 어줍지 않게 법학 배웠다고 이상한 자꾸 법적인 뭐 이상한 아니 법적인 것도 아니야. 뭐 이상한 생각을 해요. 지금 그냥 제가 지금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결론이 뭐예요? 다 위험하니까 급박한 상황이니까 그쵸? 누구한테? 이런 위험을 일으킨 사람한테 경찰권이 발동됐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경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거예요. 경찰 책임의 원칙이 뭔데? 위험을 일으킨 사람에게만 경찰권이 발동됩니다. 위험을 일으킨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경찰권이 발동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무슨 원칙이다? 경찰 책임 원칙. 어때요? 이거 외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상식. 자 그러면 또 이 중에 어줍지 않게 공부한 친구들이 선생님 위험을 일으키지 않은 제3자에게도 경찰권이 발동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위험을 일으킨 사람에게만 발동된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경찰 책임의 원칙 아닙니까? 제3자에게 발동되는 것도? 자, 잘 들으세요. 알았어. 흥분하지 마시고. 원칙은 뭐다? 위험을 일으킨 사람에게만 발동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그렇잖아요. 위험 일으키지 않은 사람한테는 명령 강제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예외, 항상 원칙이 있고 예외라고 하셔요. 예외적으로 이 위험을 일으킨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이 녀석한테 명령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어때요? 위험 제거가 불가능할 때. 그리고 너무 상황이 급박해. 그리고 또 하나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법에? 작용법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령 강제를 하려면 특히나 그것도 누구에게? 제3자에게 명령 강제를 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고 그리고 상황이 그렇죠. 제3자에게 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만 예외적으로 무슨 예외? 경찰 책임의 원칙에 안 맞게. 그렇죠. 안 맞는 거죠. 책임의 원칙은 책임질 사람에게만 발동돼야 되는 건데. 오케이?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발동되는 걸 우리는 경찰 긴급권이라고 따로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경찰 책임의 원칙에 안 맞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발동이 됐을 때 어떻게 한다? 그렇죠? 뭔가 행위를 하겠죠? 어떤 조건에서 어느 정도로. 어떤 조건일 때는 총을 쏠 수도 있고 사살. 어떤 때는 전자충격기 쏴서 그렇죠? 기절시켜서 체포할 수도 있고. 됐나요? 자, 비례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비례의 원칙은 좀 더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끝. 자, 그래서 자, 여기 경찰 책임자. 자, 갑니다. 이 경찰 책임자가 누구라고요? 항상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돼. 경찰 책임자는 뭐다? 위험을 일으킨 사람. 그렇죠? 나는 경찰 책임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위험을 일으키면 되죠. 어떤 위험? 경찰권이 발동될 정도의 위험을 일으키면 나는 경찰 책임자가 되고 경찰권이 발동돼서 저한테 명령 강제를 할 거예요. 와, 나 체포됐어. 좋아. 난 뭐가 됐다? 경찰 책임자가 됐어. 자, 그러면 경찰 책임자가 되려면 뭐만 하면 됩니까? 요건이 위험을 일으키면 된다니까요. 위법성 따진다 안 따진다? 그거는 나중에 체포하고 나서 수사를 하고 그렇죠?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유죄야 무죄야 위법성이 있다라면 유죄 위법성이 없다라면 무죄 그거는 나중에 판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데 경찰이 그런 거 판단하지 않지요. 그런 거 따지지 않지요. 자꾸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이 지점이에요. 경찰이 그런 거 나중에 조사할 때 하자. 그건 조사할 때고 그리고 경찰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럼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위법성은 유죄냐 무죄냐. 그리고 책임 능력이 있냐 없냐. 그것도 나중에 판사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경찰은 지금 당장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장의 위험을 일으킨 그 사람에게 경찰권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아까 과속하는데 얘가 훔친 건지 훔쳤다라면 소유권이 없겠죠. 정당한 소유권이. 정당한 소유권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 경찰 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뭐라고요? Say yeah! 위험을 일으키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 외우는 거예요? 상식이잖아요.
당연한 이치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우면 땀이 나고. 근데 이거를 자꾸 학생들이 뭔가 이상하게, 뭔가 하여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댓글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